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18차시에서 26차시까지 다루었던 평면 좌표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먼저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으로 대칭이동, 특히 점과 직선에 있어서의 대칭이동에 대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나눴던 기본적인 이론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내용들을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요거예요.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x절편과 y절편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해 줬을 때 x절편의 좌표가 a, y절편의 값이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이용한다면 얘를 통해서 기울기를 생각할 수가 있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b 갈 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간다.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m은 b분의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절편이 b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플러스 b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자마자 a절편과 x절편과 y절편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로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물론 선생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을 정리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잘못 썼네요. 플러스 a 방향으로 갈 때 마이너스 b로 가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양변에 이제 b를 양변에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 돼서 넘겨주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지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x절편과 y절편을 제공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말할 수 있는 저 x 밑에 x절편이 왔죠. 즉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많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 1번을 보면 6,-4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 y절편의 2배라고 했어요. x절편과 y절편에 대한 정보를 줬죠. x절편이 y절편이 2배라고 했으니까 x절편이 2a라고 하고 y절편은 a라고 우리가 기호화를 한다면 우리가 배운 공식에 의해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자, 미지수 a가 있으니까 불완전한 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제공된 거예요? 조건에서 6,-4를 지난다. 그래서 대입한 결과 이렇게 돼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옴을 알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완성하고 우리가 보기 편한 표준형으로 꽂혔을 때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두 직선이 제공되어 있어요. 두 번째 주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 두 직선인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요.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값을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x 마음대로 쓸게요, 선생님. 플러스 2는 0. 자, 그럼 교점이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직선이. 이 교점이 무엇이든 간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 있니? 무수히 많이 있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무수히 많이 있죠. 얘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는 수많은 직선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두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묶어주면 돼요. 요렇게 묶어주면 돼요. 즉 얘는 뭐예요? K에 관한 항등식의 형태죠. 그래서 이 앞에 자리에 뭘 넣으면 되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을 넣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2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좀 쉬운 식으로 바꿀게요. 요거를 2라고 할게요. 2. 얘를 2라고 할게요. 여기를 2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연립해서 계산해 보면은 y는 0,
얘는 y는 0이고 0 x는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2,0인 점이에요. 그럼 2,0인 점을 지나면서 수많은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이 그래프는 직선의 식은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점 하나를 지나가게 할 수 있겠죠. 뭐 3,5를 지나가게 했다.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x자리에 3 넣고 y자리에 5 넣으면은 x자리에 3 넣고 y자리에 5 넣으면은 k값이 결정되겠죠. 그럼 유일한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항등식의 개념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의 식을 뭐로 묶은 거예요? 미지수 k를 이용해서 묶어서 항등식의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무수히 많은 식들을 표현할 수 있다. 관련된 문제가 문제 2번. 자, 두 직선이 있어요. 자, 이 교점을 지나고 또 그 밖에 2,2라는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어떤 거 특별히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x자리 2, y자리 2를 넣어서 계산을 해본 결과 k는 3분의 1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k를 3분의 1을 넣어서 우리가 이 틀을 잡고 이 틀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래서 유일한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직선의 식을 우리가 미지수를 포함해서 있는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요런 꼴로 만들 수 있다면 얘도 뭐예요? m의 값에 m에 대한 항등식이죠. 항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뭐가 되게 하고 0 되게 하고 이 자리가 반드시 0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b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m의 값에 상관없이 a, b를 지난다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자, 문제 3번을 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문제 3번이에요. 봅시다. 두 직선이 있어요. 하나는 완성된 직선이고 하나는 미지수를 포함하는 직선이네요. 이것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직선, 완성된 직선을 보면은 y절편은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을 포함하는 이 미완성인 식은 m으로 묶어냈더니 x 플러스 1로 묶이고 나머지 m이 없는 식은 y 마이너스 1로 묶을 수가 있네요. 즉 m에 관한 항등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괄호 안의 값이 0되고 이 y 빼기 1도 0이 돼야 되죠. 즉 반드시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고정점을 갖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m에 관한 어떤 m을 갖더라도 이 직선의 식은 반드시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딱 잡고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봤을 때 교점이 1사분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1사분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여기는 0,2를 지나거나 여기는 2,0이죠. 2,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 정리해 보면 이 미완성인 식을 y는 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지수는 바로 이 미완성된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1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요 안에서 범위에서 존재하면 되잖아요. 직선의 식이. 요 안에 범위에 존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1과 0,1을 지나니까 1 해서 기울기가 1이죠. 1이거나 최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2점에 닿는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4사분면으로 내려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1과 2,0을 지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를 움직이는 기울기가 되겠네요. m의 범위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직선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각각 기울기와 y절편을 확인해서 평행하다면 기울기가 갖고 y절편이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치한다면 기울기가 갖고 y절편도 같은 것. 그 다음에 수직이라면 기울기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것.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면 서로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형 안에서도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아이가 누구예요? 요 놈과 다시 쓸게요.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게 요 놈과 요 놈이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B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평행하다면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으면 평행한 거예요.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이 B와 C, P-와 C-로 구성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B-분의 B, C-분의 C가 같으면은 다르면은 Y절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A와 B, Y절편에 영향을 주는 B와 C의 비율로 우리가 평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일치한다면 뭐예요?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다는 걸 통해서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 같다. 그 다음에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다는 것은 Y절편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으니까 일치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게 원래 수직이잖아요. 이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날라가고 B 곱하기 B-가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고 넘어갔으니까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각각의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를 곱해서 더한 결과물이 0이 된다면 얘네들은 서로 수직인 거다.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 그죠? 요 부분.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서로 기울기가 달라야 되니까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다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일반형에서 X와 Y와 상수항에서의 개수들만 가지고 평행, 일치, 수직, 한 점에서 만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 문제를 보면 문제 4번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었는데 평행하다면 자 1분의 A 그죠? 그 다음 A분의 A 플러스 2 얘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분의 2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슉슉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고 A는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데 2가 되었을 경우에는 1분의 2가 돼서 1분의 2 즉 Y 절편까지 같아서 평행이 돼버리니까 얘는 제외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일치한다면 당연히 이제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2가 맞춰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직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개수 1과 A 그 다음에 A와 A 플러스 2를 곱해서 더한 결과물이 각각을 곱해서 더한 결과물이 0이 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A는 0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케이스는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평행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기울기가 다르거나 아니면 세 개가 다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서 하나의 교점을 갖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관련된 문제 5번을 보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미 두 직선 1번과 2번 직선은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 직선이 서로 평행한 거는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요 경우와 요 경우밖에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1번과 같거나 2번과 같으면 되잖아요. 1번과 같거나 2번과 같으면 돼서. 그래서 K는 5나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기울기가 다 달라요. 이미 이 둘은 다르고 그럼 3번은 기울기가 근데 기울기가 다른데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 교점이 세 직선이 하나의 교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교점이 3번의 교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계산해 볼 결과 교점 1,1임을 알았어. 그러면 어디에다 대입해? 이 3번식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입을 한 결과 K값이 마이너스 10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정리하고 이어서 원의 방정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